할머니께서 요즘 들어 더욱더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분도 다운되어 보이시고 입맛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운 없는 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혹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세가 좀 많아지실수록 기운은 쇠하기 마련입니다. 기운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동양의학 차원에서의 설명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요,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요, 기분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기분은 호르몬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기운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모든 생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운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원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원초적인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정기라고도 합니다. 정기에서 나오는 힘을 정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정력이라고 하면은 스태미너나 아니면 생식의 본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원래의 뜻은 심신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을 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기운, 정기, 정력에 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또는 원기는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요, 자연에서 얻는 기운을 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은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멋진 자연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힐링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입니다. 자연의 기운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원기를 우리 몸에서 정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정기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요, 정력은 이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정기는 에너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정력은 파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기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의 문제인 정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동양의학에서는 5장의 기운의 균형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의 기운이 동시에 빠지게 되면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쪽, 즉 약한 쪽의 장기의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5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침이라든지 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탕약이나 보약을 통해서 그 장기의 기운에 변화를 주는 것이 치료법인 것이죠. 보조적으로 색이라든지 소리 또는 향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돕기도 합니다. 동정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열치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로마 요법도 있잖아요. 동양의학에서는 훈중요법과 그 기본 원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허브 요법도 다 같은 맥락에서 온 것들입니다. 동양의학이라고 하면 한의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연치유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요, 자연치유사를 의사와 동급으로 인정해주고 있고요, 내추럴 메디컬 닥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연에서 오는 기운은요, 실로 엄청난 효과를 우리 몸에서도 발휘하게 됩니다. 앞에서 기분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기분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 마음에 저절로 생겨지는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도 원기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 반려식물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사람도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건 PD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아무래도 노화에 의해서 기운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기운으로 힘을 만들어내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도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노화인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운동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에요,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식으로 받은 기운을요, 곡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곡기는 지기, 즉 땅의 기운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호흡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호흡법도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운을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이 힘을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운동인 것입니다. 노화로 인해 기운이 없는 것은요, 주로 만성 피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나이를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30대부터 주량이 소주 5병이었다면 30대는 5병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숙취로 머리는 좀 아프지만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후딱 먹고 나면 한 오후 2시쯤부터는 멀쩡하게 돌아오고 퇴근쯤 되면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날 저녁에 또 술 한 잔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50이 넘게 되면은요, 30대처럼 좀 힘들더라도 소주 5병은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요, 그 다음날 숙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고요, 저녁까지 되어야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3일 정도는 돼야지 몸이 좀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바로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또는 나이가 드실수록요, 회복이 빨리빨리 잘 될 수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면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자연치유가 일어나는 실질적인 시간이 바로 잠을 잘 때입니다. 다음은 본인 몸에 맞는, 즉 우리 오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품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요, 탕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보양식품으로도 양기 보충이 안 될 정도로 양기가 많이 빠져 있다면요, 탕약을 통해서 양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죠.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보약을 한 재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홍삼 같은 것을 많이 권해드렸다면요, 요즘은 침향 같은 것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인에게 맞는 것이 보약인 것이지 본초에서도요,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사군자탕을 많이들 권하는 편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요, 사물탕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탕약은 크게 체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범용적으로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탕약이기 때문에 권하는 편이고요. 쌍화탕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권하는 아주 범용적인 대표적인 탕약이죠. 약은 살짝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요. 약 외에 할머니께 해드릴 만한 음식은 따로 없을까요? 먼저 할머니께서 기운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혹시 몸 어느 부분이 예전 같지 않으신지를 좀 살펴보셔서 할머니께 맞는 보양식을 드시던지, 아니면 요즘 날도 쌀쌀해지는데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보약을 한 재 드시는 것도 기운을 차리시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는요, 첫 번째로는요,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입에서 당기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우스갯소리로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기운이 없을 때는요,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로 신맛이 나는 식품은요, 수렴작용이라고 해서 걷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풀어진 근육을 움츠러 들이기도 하고요, 입맛을 돋우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새콤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기운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알려드렸던 식초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귤이라든지 오렌지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냉면이라든지 식초를 타서 먹는 새콤달콤한 음식을 드시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양의학을 기반으로 자연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